자, 오늘 배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원소들 있잖아요. 그죠? 네, 24쪽에 보면은 이 주기율표가 한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소가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된 거가 이제 118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자연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 92번 우라늄까지 여기까지만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번부터 우라늄까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번 원소 수소하고 헬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빅뱅 과정에서 빅뱅 이제 처음에 수소가 얘가 이제 전자가 빠진 아이가 누구라 그랬죠? 전자가 빠진 아이가 양성자고 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쵸?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두 개씩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전자가 합쳐지면서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수소랑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3대 1의 비율로 현재 전체 우주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헬륨까지는 만들어진 걸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리튬, 베릴륨 해서 계속 양성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는 이제 수소는 양성자 1개,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가 2개, 그 다음에 리튬은 양성자가 3개, 베릴륨은 양성자 4개 해서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점점 양성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중성자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성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26번에 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탄소가 있어요. 요 친구들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자, 금이 어디 있나요? 네. 금이, 여기 이제 은이 있고요. 은이 이제 47번. 네. 네, AU가 여기 있죠. 바로 밑에. 그쵸? 요런 친구들. 지금 은이나 여기 있는 금. 요런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보시면 원자 번호가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가 많다는 얘기죠. 양성자 개수가 47개. 얘는 양성자 개수가 79개. 그러니까 철 이후로 이렇게 27번부터 쭉 만들어진 요 원소들은요, 92번까지 요 원소들은 사실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 26번까지만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별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탄소, 철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요 원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뭐 바다에 있는 성분들, 아니면 암석, 그리고 또 공기, 대기 성분들, 아니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다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뭐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또 물질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각 대기 성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러면 도대체 이 원소들이 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물을 잠깐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계와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태양계는 빅뱅 과정을 통해서, 자, 수소와 헬륨이 거의 이제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요 구성 원소가 수소와 헬륨입니다. 헬륨. 이렇게 한번, 네,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행성이죠. 그쵸? 네, 행성인데, 지구는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가벼운 원소들, 예를 들면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은 태양풍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태양계에서 멀리 나가게 되었고,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계 가까이 남아있는 좀 무거운 원소들만으로
네,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그래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이 누구냐면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구 전체로 보면은 철이 가장 많아요. 철이 가장 많고요. 여기 밑에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자, 지각만 따지면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철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네, 철은 지구 내 핵 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지각에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네, 탄소가 뭐 수소랑 결합한다든지, 탄소가 산소랑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질소가 산소랑 결합한다든지, 이런 원소들,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소, 그다음에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그다음에 이제 질소. 자,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자, 탄수화물은 구성 비율은 적지만 어쨌든 구성하고 있고 지방도 구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몸의 대부분은 사실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도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CHON 해서 이 질소는 사실은 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영양소에 다 들어있죠. 그쵸? 이것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별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은요 사실은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군데군데 그 성간 물질이 더 뭉쳐져 있는 이 성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빅뱅 과정에서 빅뱅 이론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사실은 처음에는 균질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다시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균일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뭔가 이 성간 물질들이 군데군데 많이 모여 있고 온도는 낮으면서 밀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이 원시별이 탄생이 되는데 이 성운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시별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 주계열성 단계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주계열성 단계는 원시별 단계에서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근데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소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자, 수소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주계열성 단계인데 좀 질량이 태양의 크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이제 주계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질량이 매우 큰 주계열성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공통적인 거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다. 얘가 이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별의 단계 이것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별은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수소, 핵융합을 다 멈추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적색거성 또는 초거성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애는 적색거성 단계로 가서 여기서 이제 탄소까지 만들고요. 탄소까지 만들게 되고 탄소까지 핵융합을 모두 마치게 되면 네, 수축을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별은 이제 백색 외성이 되고 얘는 계속 수축을 하는 거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네, 계속 팽창을 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 행성상 성운을 통해서 우주로 이제 분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큰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네, 적색 초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색 거성처럼 계속 원소들을 핵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만들게 됩니다. 적색 초거성은. 자, 철까지 만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더 만들고 싶어도 내부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부터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었잖아요.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자, 그러면 헬륨 만들었으면 헬륨 다음에 리튬이죠. 그쵸? 그럼 리튬부터 어디까지? 탄소까지만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리튬부터 쭉 만들어서 어디까지? 네, 수소, 헬륨, 리튬.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그쵸.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6번 원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철이 끝났어요. 철 핵융합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부에서 이제 팽창하는 힘이 없어지겠죠. 핵융합이 끝나면 팽창하는 힘이 없어지면서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서 수축하는 힘만 남습니다. 그럼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이 초신성 폭발, 계속 수축하다 보면은 너무 밀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 초신성 폭발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수초 내에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우라늄까지 모든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철 다음의 원소는 27번부터 우라늄까지 원소는 이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초신성 폭발이 다 끝나고 나면 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 질량이 태양의 한 50배 정도 돼서 너무너무 질량이 큰 별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빨아당기는, 자,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질을 빨아당기는 단계, 빛도 네, 빠져나갈 수 없는 단계인 블랙홀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원시별의 탄생에 대해서 원시별, 아까 이 성운이 모여서 원시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 그림에는 원시별 단계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요 중간 단계가 바로 이 원시별입니다. 그러니까 성운에서 원시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계열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별의 탄생을 따로 이렇게 빼놨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부분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뭉치는 부분, 밀도가 높은 부분이 형성이 되죠. 그죠? 네, 밀도가 높으면서 계속 물질과 물질 사이에 중력이 작용을 하면서 서로 더 잡아당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뭉치는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네, 중력 밀집에 의해서 가스 구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성간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력 밀집에 의해서 밀도가 높으면서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 주로 뭉치게 되고요. 얘네들은 주로 성분이 뭐냐면 수소나 헬륨입니다. 우주에 가장 많은 성분이 수소와 헬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이것들이 뭉치게 되고 계속 수축합니다. 자, 계속 수축해요. 자, 계속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속 안으로 수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축. 자, 그 다음에 성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성운은 사실은 얘네들이 계속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구름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성운, 이 전체가 성운인데, 그쵸? 이 전체가 성운인데, 이 전체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군데군데가 다 원시별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이거 군데군데 계속 원시별이 탄생되게 되는데, 이 중심부 원시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심부 원시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성운 내부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발생되게 되고, 계속 수축에 의해서 온도나 밀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온도, 밀도 또는 압력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수소 4개가 필요하고요. 이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질량을 약간 줄어들게 되고, 이 질량에다가 빛을 곱하게 되면 얘가 곧 에너지다라고 하는 등가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이 줄어든 질량에다가, 이 질량이 사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곧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질량 결손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에너지를 낸다 그랬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특징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얘가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별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기다. 얘가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자, 주계열성 단계의 1번, 2번 특징을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누구를 만든다? 헬륨을 만듭니다. 우리가 헬륨은 빅뱅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호일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거죠. 자,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 내부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가모프가 반박했던 것은, 만약에 이 방법으로만 얘가 만들어지면 우주의 그 많은 헬륨의 양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이 헬륨의 양이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양 자체가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 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지금 헬륨이 됩니다. 실제 이 수소의 질량의 합은요 4.03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헬륨의 질량은 4.00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질량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 줄어든 질량의 양에다가 C의 제곱, 빛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에너지로 방출된다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요. 이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물리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수소가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약간의 질량이 줄어드는 그 약간의 질량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온도 1000만 켈빈 이상의 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뭐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태양은 요 주계열성 단계라고 했죠. 그죠? 자, 사실 그 태양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빛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자,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요. 이렇게 수축하려고 하는 힘, 내부를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자,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수축하려고 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안쪽 방향이에요. 안쪽 방향으로 계속 수축을 합니다. 이건 수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은 뭐냐면, 뭐에 의한 거냐면, 이 내부 압력은 사실은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 그러면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모호하면, 네, 균형을 이루게 돼.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력학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얘도 작동을 하고 있고, 얘도 작동을 하고 있어. 둘 다 작동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이것을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어떻게 보면은 평형 상태, 힘의 균형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수축, 그 다음에 핵융합에 의한 내부 압력으로 인한 팽창, 그죠? 요 두 개가 굉장히 그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지금 현재 이게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에 의해서 별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될까요? 그쵸? 이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은 별이 팽창하는 거죠. 그쵸?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별이 커지게 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한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힘보다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은 별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에서는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냐면, 자,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네, 행성상 성운. 네, 백색 외성. 지금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 외성은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고, 그다음 이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적색 거성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죠? 네.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단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계열성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주계열성이 끝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얘가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쵸? 네. 그러면 얘가, 네, 팽창하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팽창하고 있던 내부 압력,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한 내부 압력이 사라지면서 중력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네, 중력 수축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온도가 하강하지만 나중에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온도가 왜 내려가냐면, 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니까, 그쵸? 온도가 내려갔다가, 이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네, 내부 압력이 줄어들면서 중력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중력이 수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자, 이 중력이 계속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심부가 압력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꽉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별 내부에서 다시 뭐가 시작되냐면, 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시 시작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주계열성에서 어디까지 만들어진 상태예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여기 지금 잠깐 그림을 그리면 주계열성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수소였어요. 전체가 다 수소였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서 이 가운데 부분만 뭘로 바뀐 상태인 거예요. 헬륨으로 바뀐 상태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서 끝난 거죠. 근데 이 1000만 켈빈에서는 누구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네,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를 다 쓰고 나면은 전부 다 여기 가운데 부분은 물론 바뀌겠어요. 헬륨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더 이상 높지 않으니까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려고 하겠죠. 가운데 쪽으로. 자, 쪼그라들면서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 쪼그라든 중력 수축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의 온도가 다시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별은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별은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별도 있다. 근데 탄소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탄소에서 탄소 내지 산소가 만들어진다. 여기 내부에서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지금 밑에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이 중심부가 탄소로 바뀌는 거죠. 자, 이해되고 계시죠?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가운데 헬륨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적석 거성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가운데 부분이 헬륨이 계속 어떻게 돼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적색 거성 단계는 뭐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까지 만들 수 있다. 그 주변부가 또 열이 전달되니까 주변부에 있는 수소가 또 헬륨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바깥부터 수소, 헬륨, 탄소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더 무거운 원소가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중심 핵 바깥 부분도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기 지금 수소 핵융합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바깥부 탄소 바깥에 헬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바깥으로 이 열이 전달되게 돼요. 자, 수축하는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축하는 힘 남아 있는데 수축하는 힘보다 뭐가 더 커진다? 팽창하는 힘이 더 커지게 돼요. 지금 보면은 핵융합하는 층이 가운데 층도 있고 요 바깥 층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열이 바깥으로 전달되면서 계속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 바깥 부분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부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온도가 내려가는 곳은요, 바깥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이에요. 여기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된다? 붉은색을 띠게 되죠. 우리가 중학교 중3 때 별 색깔로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푸른색으로 가면 갈수록 별의 온도가 높은 것이고 붉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별의 온도가 낮은 것이라고 했는데 요 단계가 바로 적색 거성 단계. 자, 적색이라고 하는 말은 별의 표면 부분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 부분이 붉은색을 띠는 거성이 무슨 뜻이에요? 매우 큰 별. 매우 큰 별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중심 부분에 이제 탄소까지 끝났어요. 더 이상 얘가, 재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중력 수축하는 힘도 약해서 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헬륨이 없어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중단되면 어떻게 된댔죠?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바깥 부분은 이 관성에 의해서 계속 팽창하려고 해요. 워낙 별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사실은 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에 얘네들이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은 계속 팽창하려고 해서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부분은 계속 수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탄소로만 이루어진 별이죠. 그렇죠? 탄소로만 이루어진 별, 백색 외성. 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남고 바깥 부분은 이렇게 퍼지는 상태. 얘가 행성상 성운이고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백색 외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백색 외성은 뭐로만 이루어진 별? 탄소로만 이루어진 별입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별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죽은 별이죠, 말하자면. 죽은 별이고, 행성상 성운은 말 그대로 성운 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주로 다 퍼져 나가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중심부에 있는 탄소 말고 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로 다 방출되게 됩니다. 그죠? 원소 방출. 자, 여기까지 만들어진 원소가 바로 수소를 재료로 해서 뭐부터? 헬륨부터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여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부터 어디까지? 6번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게 되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자, 그게 누구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죠. 얘가 중요하죠.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은 네, 적색 거성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고 탄소에서 산소까지 만든다. 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이것이 열이 전달되면서 바깥으로 계속 팽창하려고 한다 그랬죠. 팽창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 네, 적색 거성이 형성되는데 팽창하기 때문에 외부가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이 온도 하강에 의해서 무슨 색을 띠는 거다. 네, 적색을 띠는 거다. 그리고 팽창하려고 하니까 얘가 거성, 네, 큰 별, 계속 팽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바깥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부에서는 무슨 핵융합 반응? 네, 헬륨 핵융합 반응. 바깥 부분에서는 계속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탄소가 끝나면 자, 헬륨 고갈돼서 자, 탄소까지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자, 바깥 부분은 관성에 계속 팽창하려고 그러고 중심 부분은 계속 수축하려고 그래서 팽창하는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 수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백색 외성이 된다. 라는 것까지만 지금 선생님 표시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큰 별, 똑같아요. 질량이 큰 별도 거성 단계로 가게 되는데 질량이 크니까 이 주계율성 단계에서 뭘로 가냐면 초거성. 근데 얘도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적색 초거성이에요. 자, 초거성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한번 하고요. 이 질량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중성자 별이나 네, 블랙홀의 형태로 별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요 이제 적색 거성하고 단계가 똑같은데 초거성 중심부에서 온도가 자, 탄소를 지나는 거예요. 탄소를 지나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네, 어디까지? 자, 헬륨 지나서 헬륨 만들어졌죠? 탄소 지나서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이렇게 계속 지나서 자,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 네, 철까지 생성이 되고요. 지금 계속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를 만들고 탄소가 산소를 만들고 산소가 규소를 만들고 규소가 철을 만들면서 계속 핵과 핵이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속 네,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계속 에너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는 철의 원자 구조가 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사실은 붕괴되지 않고 가장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철이에요. 그래서 철의 원자 구조가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초고성 단계에서 계속 핵융합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온도가 높아지는데 예, 철을 만들 수 있는 온도 정도로까지만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별의 중심 부분에서 일단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아까 다 쓰고 났을 때 이게 중단됐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중단됩니다. 자,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급격한 수축. 네, 이것이 중단되고 나면은 워낙에 그 팽창하고자 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팽창하고자 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면은 얘가 워낙에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급격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가 강하다. 네, 중력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중력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이 폭발 단계가 없냐? 얘는 그만큼 질량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의 특성이에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중력이 워낙 강하고요. 이 중력은 안으로 수축하고자 하는 힘이 매우 강해서 네, 그로 인해서 압력이 엄청 세지게 되고 그 내부 압력이 세지게 되면은 얘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네, 폭발하게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 때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등의 원소가 생성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폭발 과정, 초신성 폭발 과정에 있었던 별에 있었던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모든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게 되고요. 중심 부분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네, 중성자 별이 되거나 매우 질량이 큰 경우에는 모든 물질을 빨아당기는 네, 블랙홀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방금 이제 프린트물로 얘기했던 것을 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여러분 노트 펴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일생과 원소 생성. 자, 처음에 일단 원시별이 생성이 됩니다.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요. 이 원시별에서 자, 주계열성으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주계열성의 특징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얘네들이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낸다. 요 세 가지였어요. 그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전체가 별이 이렇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가 자, 얘가 계속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수소가 무엇으로 변하는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이에요. 켈빈 이상.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일정한 것은 왜 그렇다? 네, 크기가 일정한 것은 두 번째는 자, 지금 잘 보이시죠? 크기가 일정한 것은 얘가 자, 원래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생겼죠. 그래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 얘는 수축. 그 다음에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내부 압력이에요. 내부에서 바깥으로 미는 압력이죠. 그래서 얘는 팽창. 두 개가 네, 균형을 이루면서 크기가 일정해진다. 내부 압력은 무엇 때문이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핵융합에 의한 내부 압력입니다. 자, 얘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력과 내부 압력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마치 아무 힘도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계열성 단계예요. 자,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이제 무슨 단계로 가냐면 자, 좀 크기가 작은 별. 작은 별. 자,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적색 거성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 크기가 좀 큰 별 같으면 어떻게 되죠? 크기가 조금 큰 별 같으면 네, 크기가 크다. 큰 별은 자, 초거성 단계로 가게 되죠. 아이고. 초거성. 아이고.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자, 여기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없어지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서는 자,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게 되고요. 그쵸?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축을 합니다. 중력 수축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러면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적색거성 단계로 가거나 초거성 단계로 가게 되는데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적색거성의 중심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자꾸 여기서 오타가 나지? 핵융합 시작되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핵융합에 의해서 주변까지 계속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부분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팽창을 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이 팽창과 온도 하강, 여기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 팽창을 하게 되면은 별의 크기가 커지니까 자, 큰 별이란 이름이 온 것이고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별 표면의 색깔이 적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적색거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색거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뭐가 멈추게 되죠? 네, 여기서 헬륨 핵융합이 멈추게 됩니다. 중단. 그쵸? 그러면 수축하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게 되고 주변부는 팽창하게 돼요. 중심부 수축, 그 다음에 주변부 팽창. 자, 중심부가 수축을 하면서 이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팽창하는 것에 따라서 행성상 성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된다? 가운데 백색 외성이 있고 주변에 행성상 성운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고 이 행성상 성운으로 인해서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백색 외성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적색거성의 단계였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전에 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적색거성 내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적색거성이 크고요. 자, 가운데 탄소, 주변부에 헬륨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근데 가운데 탄소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고 중심부로 갈수록 어떤 형태? 무거운 원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초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초고성은 얘 여기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지나서 자, 어디까지? 헬륨을 지나서 네, 탄소를 지나서 네, 산소, 규소, 근데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초고성 단계 똑같고요. 이 중심부에서 이 핵융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적색거성은 여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건데 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면 그 주변부 팽창하고 온도 하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는 똑같이 얘가 계속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해서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것이다. 적색 초거성. 온도 하강에 의해서 적색. 얘는 워낙 이제 계속 팽창하니까 계속 핵융합을 했기 때문에 적색 거성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많이 커지죠. 그쵸? 그래서 얘가 초거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의 내부 구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얘가 제일 가운데가 철, 그 바깥 부분이 네 규소 Si, 그 바깥 부분이 네 산소, 네 그 바깥 부분이 탄소, 그죠? 자, 그 바깥 부분이 헬륨, 그 바깥 부분은 수소.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중심부로 갈수록 네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헬륨이 2번 원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자, 이 철은 26번 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초고성에서는 헬륨부터 26번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초거성 단계에서 자, 초신성 폭발을 한번 하죠. 자, 이 폭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뭐를 멈추면서 핵융합을 중단을 하면서 핵융합이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그쵸? 핵융합이 중단되게 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수축. 자, 왜 수축하는지는 이유는 아시죠? 바깥으로 밀어낸 내부 압력이 사라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하는 힘이 사실 얘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태예요. 굉장히 큰 상태인데 내부 압력이 사라지면서 이 중력 수축의 힘이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부 압력이 엄청 증가합니다. 압력이 너무너무 증가하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큰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고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네, 이 철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자, 철 이후에 무거운 원소들 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금이라든지 아니면 구리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요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네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폭발하고 나면은 이 수축하고 있는 힘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중성자별로 되거나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이에요. 또는 계속 수축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모든 물질을 삼켜버리는 모든 물질을 네, 흡수해버리는 네, 블랙홀 단계로 가게 되고 이 단계를 마지막으로 별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일생과 네, 원소 여기까지 여기 노트 한 장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태양계의 형성과 구성 물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태양계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운설이죠. 그쵸? 네. 태양계는 회전하는 하나의 성운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이거의 증거가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과 이 태양의 이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요 가설이 사실은 인정을 좀 받고 있죠, 그죠?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일단 태양계의 를 이루는 네,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운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고 회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원시 별, 그다음에 원시 원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원시 원반은 말 그대로 그냥 성운이 원반 형태로 퍼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시 별은 네, 별이라고 쓰지 말고 태양이라고 쓸게요. 원시 태양. 네, 원시 태양과 이 주변을, 이 태양 주변을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원시 원반에서 물질들이 뭉치면서 미행성체라고 하는 행성의 초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행성체에서 원시 행성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네, 가운데 이제 원시 태양, 원시 행성이 이렇게 계속 네, 공전하고 있는 형태의 태양계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태양계에는 이제 8개 행성이 있는데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 뭐뭐 있나요? 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개. 그다음 목성형 행성은 네, 목성, 토성,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크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의 특징은요. 첫 번째, 이제 지구형 행성들은 수금, 지화 4개는 온도가 태양과 가깝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가까워서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다음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보면은 대부분 녹는 점이 높고 네, 무거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초기에 이제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이 강력한 에너지를 내보내다 보니까 태양풍에 의해서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은 자, 태양계에서 멀리 아주 먼 부분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 태양 주변에는 무거운 원소들만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그 무거운 원소들이 이 지구형 행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소들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철, 니켈, 규소죠. 그죠? 자, 주로 얘네들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다? 네, 암석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행성의 주요 성분은 그래서 암석 성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지구형 행성의 크기는 되게 작은 편이죠. 다른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근데 밀도는 큽니다. 작은데 밀도는 크다? 무슨 말이에요? 부피는 작은데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질량이 큰 거죠. 그래서 부피 대비해서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큰 거예요. 자, 대기는 수성을 제외하고 네, 모두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가 있다. 자, 자전 주기는 긴 편이에요. 자전 주기가 긴 편이고,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길기 때문에 편평도가 네, 작은 편입니다. 편평도는 작은 편이다. 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주로 암석 물질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 목성형 행성들은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물,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수소와 헬륨, 기체로도 이루어져 있죠. 자, 중심 부분. 자, 핵의 이제 목성형 행성도 핵 부분을 가지고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이 바깥 부분은 가벼운 원소, 가운데 부분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철과 니켈은 주로 핵입니다. 이 철과 니켈은 이제 무거운 원소는 핵이고 중심부로 가라앉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규소나 산소는 뭐예요? 얘네들은
네, 주변부, 바깥 지각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 목성형 행성도 핵을 이루고 있어요. 핵이 주로 얼음이나 메테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 부분은 가벼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기는 매우 크죠. 매우 크고, 네, 밀도는 크기에 비해서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자, 대기는 전부 다 대기를 갖고 있죠. 수소와 헬륨으로 된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자전 주기가 짧고요. 그래서 편평도가 큰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미행성체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쵸? 미행성체는 아직 원시의 행성이 되기 전이고, 거의 뭐, 작은 암석, 돌덩이,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단계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해요. 그러면 계속 충돌하면서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랑 질량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계속 불안정하니까 계속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 붕괴하는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자, 크기랑 질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단계가 이 충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그마, 바다 상태입니다.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가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용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융액 상태로 있다. 네,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무거운 원소들이 철이나 니켈과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규소들이 멘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원소들이 워낙에 질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도에 의해서 얘는 가라앉게 되고 얘는 뜨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두 원소의 밀도 차에 의해서 가라앉고 뜨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라앉은 물질은 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 이런 것들은 멘틀로 이제 주변부로 뜨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핵과 멘틀,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원을 지금 다 정리를 했는데,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좀 해오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됐던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용 중에서 다시 설명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